운무진이 눈을 떴다. 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벽이었다. 살았다. 그가 중얼거렸다.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었다. 도복은 찢어지고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운무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픈 곳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몸이 가벼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배꼽 아래 단전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내공. 운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내공이구나. 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 따뜻하고 포근하고 강력한 기운. 그것이 지금 자신의 단전에 있었다. 운무진이 가부좌를 틀었다.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정신을 단전에 집중했다. 그 순간 와 단전에서 기운이 솟구쳤다. 뜨거웠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기운이 경맥을 따라 흘렀다. 인맥을 타고 올라가 동맥으로 내려왔다. 소주천이 돌기 시작했다. 되고 있어. 운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되고 있어. 5년간 꿈꿔왔던 순간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운무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내공을 운용하고 경맥을 돌리고 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것을 반복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꼬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운무진이 눈을 떴다. 혈무천이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선배님. 운무진이 벌떡 일어났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가 혈무천에게 달려갔다. 내공이 느껴집니다. 혈무천이 미소 지었다. 잘했다. 그가 운무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견뎌냈구나. 선배님 덕분입니다. 운무진이 깊게 절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거라. 혈무천이 운무진을 일으켜 세웠다. 몸 상태는 어떠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몸이 가볍고 힘이 넘친 적이 없습니다. 운무진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산을 뛰어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무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이다. 그가 운무진을 나무 아래로 이끌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둘이 나란히 앉았다. 혈무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내 몸에는 예순갑자의 내공이 숨겨져 있었다. 운무진의 눈이 커졌다. 예순갑자요? 그렇다. 혈무천이 운무진을 쳐다봤다. 아마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내공이 있었던 것 같구나. 태어날 때부터요? 운무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어떻게? 모르겠다. 혈무천이 고개를 저었다. 선천적으로 특별한 체질이거나 전생의 인연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운무진의 배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린 나이에 그 강한 내공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단전이 닫힌 것으로 보인다. 운무진이 자신의 배를 내려다봤다. 그럼 저는 특별한 아이다. 혈무천이 말했다.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체질이지. 운무진이 숨을 삼켰다. 예순갑자. 일반인이 60년을 수련해야 쌓을 수 있는 내공.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니. 하지만 혈무천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명심해라. 운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혈무천의 붉은 눈동자가 진지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예순갑자 내공이라는 것은 무림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운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혈무천이 말했다. 시기와 질투, 오해를 살 것이다. 심지어 내 스승조차도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단전이 열렸다는 것만 말해라. 혈무천이 운무진의 어깨를 잡았다. 그 안에 얼마나 큰 내공이 있는지는 숨겨라. 조금씩 드러내되
절대 전부를 보이지 마라. 운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혈무천이 일어섰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나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라. 운무진이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선배님의 은혜를 어떻게? 은혜는 갚지 않아도 된다. 혈무천이 손을 내저었다. 다만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라. 그것이 나에 대한 보답이다. 선배님. 하지만 성함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운무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은인의 이름도 모르고 헤어질 순 없지 않습니까? 혈무천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혈무천. 선배님. 운무진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혈무천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러십니까? 약조해라. 혈무천이 운무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운무진이 무릎을 꿇었다. 약조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의 이름도 제 내공의 양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혈무천이 운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어나거라. 운무진이 일어섰다. 혈무천이 동쪽 하늘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돌아가거라. 네. 운무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기억해라. 혈무천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라.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지키고 올곧게 살아라. 명심하겠습니다. 혈무천이 미소 지었다. 잘 가거라, 꼬마. 바람이 불었다. 운무진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 혈무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운무진은 혼자 남았다. 그는 혈무천이 서 있던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혈무천 선배님. 운무진이 중얼거렸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먹을 쥐었다. 몸속에서 엄청난 기운이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다. 예순갑자.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숨겨야 해. 운무진이 다짐했다. 시기와 질투를 사지 않도록. 그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화산파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발걸음이 가벼웠다. 5년간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이었다. 운무진은 동이 트기 전에 화산파에 도착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찢어진 도복을 벗었다. 거울을 봤다. 온몸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상처는 없었다. 어젯밤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물동이에 담긴 물로 몸을 씻었다. 깨끗한 도복으로 갈아입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5년간 흐릿하고 자신 없던 눈빛이 사라지고 이제는 맑고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운무진이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연무장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품을 하며 나오는 제자, 졸린 눈을 비비는 제자, 다들 평소와 같았다. 운무진도 그들 사이에 섞였다. 맨 뒤 구석진 자리, 항상 서던 자리였다. 다들 모였느냐? 청어자가 연무장으로 들어왔다. 제자들이 일제히 폭권했다. 사부님께 문안 여쭙습니다. 그래, 시작하겠다. 청어자가 앞으로 나섰다. 오늘도 화산 기본검법부터 시작한다. 제자들이 검을 뽑았다. 쨍, 쨍, 쨍. 25자루의 검이 새벽 공기를 갔다. 운무진도 검을 뽑았다. 손에 익은 무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검이 가벼웠다. 아니, 검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자신이 강해진 것이었다. 제일식. 청어자가 외쳤다. 청송영풍. 제자들이 일제히 검을 내질렀다. 쉿, 쉿. 24개의 검풍이 일었다. 운무진도 검을 내질렀다. 그 순간
쉬. 검에서 바람이 일었다. 검풍.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검풍이 일어났다. 운무진 앞에 낙엽들이 날아갔다. 또 운무진이 자신의 검을 내려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정말 됐어. 하지만 주변 반응이 더 놀라웠다. 뭐야? 옆에 서 있던 제자가 놀라 소리쳤다. 무진이가 검풍을? 저게 진짜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제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운무진을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조용! 청어자가 소리쳤다. 제자들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청어자가 운무진을 바라봤다. 눈이 가늘어졌다. 무진아, 네 사부님. 운무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검풍이 일었느냐? 네 사부님. 어떻게? 청어자가 다가왔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운무진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게 갑자기 단전이 열린 것 같습니다. 단전이 열렸다고? 네. 어젯밤에 혼자 수련하다가 거짓말이 아니었다. 어젯밤 단전은 정말 열렸다. 다만 혼자 연 것이 아닐 뿐. 계속해봐라. 청어자가 말했다. 제의식을 해봐라. 네. 운무진이 자세를 잡았다. 숨을 들이마셨다.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검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송풍낙엽. 검을 내리찍었다. 쉬. 검풍이 일며 바닥을 강타했다. 낙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제자들이 숨을 죽였다. 정말이었다. 운무진이, 그 병신 무진이가 검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제30도. 청어자가 말했다.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을 횡으로 휘둘렀다. 청풍명월. 휘. 검이 공기를 갈랐다. 완벽한 검풍이었다. 청어자가 한참을 운무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믿을 수 없구나. 죄송합니다, 사부님. 왜 사과를 하느냐? 청어자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한 일인데. 그가 다른 제자들을 돌아봤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다. 모두 물러가라. 네. 제자들이 폭권하고 흩어졌다. 하지만 모두 힐끔힐끔 운무진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진짜 무진이 맞아? 3일 만에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뭔가 이상한데? 약이라도 먹은 거 아니야? 운무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시작부터 의심을 사는구나. 혈무천의 말이 떠올랐다. 조금씩 드러내되 절대 전부를 보이지 마라. 제자들이 모두 떠나자 연무장에는 청어자와 운무진만 남았다. 청어자가 운무진에게 다가왔다. 따라오너라. 네 사부님. 둘은 연무장 뒤편에 있는 별도의 수련장으로 갔다. 작은 공간이었다. 사부가 제자를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 쓰는 곳이었다. 청어자가 문을 닫았다. 무진아. 네 사부님. 솔직히 말해라. 청어자가 운무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 혼자 깨달은 것이냐? 운무진이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약조를 지켜야 했다. 네 사부님.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느냐? 네. 어떻게 3일 만에 단전이 열렸느냐?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혼자 수련하다가 갑자기. 청어자가 한참을 운무진을 바라봤다.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진실을 꿰뚫으려는 듯한 눈빛. 하지만 운무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눈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청어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사부님.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청어자가 팔짱을 꼈다. 5년간 아무 진전이 없다가 갑자기 단전이 열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청어자가 손을 내저었다. 지켜보겠다. 내가 정말 혼자 깨달은 것인지. 이제 내 실력을 확인해 보겠다. 청어자가 운무진 앞에 섰다. 화산 기본검법 전 초식을 보여라. 네 사부님. 운무진이 검을 들었다.
제일식부터 시작했다. 청송영풍, 송풍낙엽, 청풍명월, 하나하나 완벽하게 펼쳤다. 제12식까지 모든 동작에서 건풍이 일었다. 청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내 손에 내공을 실어봐라. 네. 운무진이 청어자 앞에 섰다. 청어자가 손바닥을 내밀었다. 운무진이 손을 맞댔다. 천천히 내공을 주입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예순갑자의 내공 중 극히 일부만. 청어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확실히 내공이 쌓였구나. 그가 손을 거뒀다. 어떻게 3일 만에?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될 때도 됐다는 건가? 운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청어자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무진아, 내 사부님. 3일 전 나는 내게 환속하라 했다. 운무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청어자가 운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말은 거두겠다. 사부님. 운무진의 눈이 커졌다. 내가 무공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니 계속 수련하거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운무진이 깊게 절했다. 하지만 청어자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계속 지켜볼 것이다.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명심하겠습니다. 가거라. 운무진이 수련장을 나왔다. 밖에는 이미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가 나타나자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야, 무진이다. 사부님이 뭐래? 진짜 3일 만에 강해진 거야? 운무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걸어갔다. 그때 운무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운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대사형 청운이 서 있었다. 준수한 얼굴에 차가운 눈빛. 내 사형. 운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청운이 천천히 다가왔다. 운무진 앞에 섰다. 한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소문이 사실이로구나. 네. 흥미롭군. 청운이 돌아섰다. 곧 보게 되겠지. 내 실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걸어갔다. 운무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대사형. 시작부터 험난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뒤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운무진은 서각으로 향했다. 5년간 자신의 피난처였던 곳.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공간. 서각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냄새뿐만 아니라 공기의 흐름까지 느껴졌다. 내공이 생기자 감각이 예민해진 것이었다. 운무진은 선반 앞에 섰다. 수백 권의 책들, 화산파의 무공 비급들, 5년간 수없이 읽었던 책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었다. 이전에는 이론만 이해했지만 운무진이 한 권을 꺼냈다. 화산 기본검법. 이제는 실제로 느낄 수 있어. 책을 펼쳤다. 첫 장. 사파와 설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제1식 청송영풍. 검을 어깨 높이에서 45도 각도로 내지른다. 이때 내공을 단전에서 끌어올려 우완의 경맥을 타고 검끝까지 실어. 글자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아? 그림이 보였다. 기운의 흐름이 보였다. 단전에서 시작된 내공이 어떤 경맥을 타고 흘러 검끝에 도달하는지, 어떤 속도로, 어떤 강도로 내공을 실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5년간 수백 번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한 번에 이해되었다. 운무진은 손이 떨렸다. 책장을 넘겼다. 제2식, 제3식,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모든 초식이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는 것이었다. 더 읽어야 해. 운무진이 다른 책을 꺼냈다. 매화검법. 청어자가 아직 가르쳐주지 않은 중급 검법이었다. 책을 펼쳤다. 매화검법은 화산파의 정수다. 매화가 흩날리듯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검법이다. 총 24초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검로가 보였다. 어떻게 검을 휘두르고 어떻게 발을 옮기고 어떻게 내공을 운용하는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이건 아름다운 검법이야. 운무진의 눈이 빛났다. 5년간 이 책을 수십 번 읽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책을 덮었다. 다른 책을 꺼냈다. 매화장법, 매화유보, 화산신법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서각 안은 어두워졌지만 운무진은 촛불을 켜고 계속 읽었다. 인문급 비급들을 다 읽었다. 중급으로 넘어갔다. 화산 30수, 화산 비검, 매화신보 모두 제자들이 10년은 수련해야 배울 수 있는 무공들이었다. 하지만 운무진은 책만 읽고 이해했다. 천재적 기억력과 예순각자 내공 두 가지가 합쳐지자 폭발적인 시너지가 일어났다. 더 있어. 운무진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서각 안쪽. 장로들만 볼 수 있는 고급 비급들이 있는 곳. 사실 제자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서각 관리를 맡고 있던 운무진은 출입이 가능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선반을 살폈다. 자신공. 화산파의 최고 신법. 장로급만 수련할 수 있는 비급이었다. 운무진이 손을 뻗었다. 잠깐 망설였다. 안 돼. 이건 너무. 하지만 손은 이미 책을 잡고 있었다. 한 번만 보자. 책을 꺼내 펼쳤다. 자아신공은 화산파 개조 이래 전해 내려온 최고의 신법이다. 자줏빛 노을처럼 은은하면서도 강력한 내공을 쌓을 수 있다. 이를 수련하면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여.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너무 고급이었다. 너무 심오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 예순갑자 내공이 있었기에 이해할 수 있었다. 운무진은 정신을 집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각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벽이었다. 운무진이 마지막 책을 덮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환했다. 다 읽었어. 서각의 모든 비급, 인문급부터 장로급까지 모든 것을 읽고 이해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화산파의 모든 무공이 들어있었다. 물론 실제로 시연하려면 연습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론은 완벽했다. 운무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밤새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다. 문을 열고 나갔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훅! 운무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몸속의 내공이 순환했다.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내공이 있으니 밤을 새워도 괜찮구나. 그때였다. 무진아? 누군가 불렀다. 운무진이 고개를 돌렸다. 청어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사부님! 운무진이 황급히 폭권했다. 청어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밤새 여기 있었느냐? 네, 사부님. 뭘 하고 있었느냐? 운무진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게 내공이 생겨서 너무 기뻐서. 응? 비급들을 다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청어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열의가 좋구나. 그가 운무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너무 조바심 내지 마라. 네? 이제 시작이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된다. 청어자가 미소 지었다. 무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쌓아가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사부님. 운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사부님은 모르시겠지. 제가 이미 다 읽었다는 걸. 아니, 다 이해했다는 걸.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혈무천의 경고가 떠올랐다. 조금씩 드러내되 절대 전부를 보이지 마라. 가서 쉬어라. 오늘은 수련을 쉬어도 좋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운무진이 물러났다. 청호자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열이는 좋은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그가 서각 안으로 들어갔다. 확인차 둘러보다가 안쪽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장로급 비급들이 있는 곳. 책들이 조금 어긋나 있었다. 응? 청호자가 다가갔다. 자신공이 제자리에서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 설마. 그가 책을 꺼내 펼쳤다. 먼지가 털렸다. 최근에 누군가 읽은 흔적이 있었다. 청호자의 눈이 커졌다. 무진이 녀석이. 그가 다른 책들도 확인했다. 중급 비급들, 고급 비급들 모두 최근에 읽은 흔적이 있었다. 이 녀석이 밤새 이 많은 책을. 청호자가 혀를 찼다. 열이는 좋은데 읽기만 해서 뭐하나. 익히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텐데. 그가 고개를 저으며 서각을 나갔다. 운무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았다. 가부좌를 틀었다. 눈을 감았다.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다. 밤새 읽은 비급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화산기본검법, 매화검법, 매화장법, 매화유보, 자신공.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하나씩 익혀가면 돼. 운무진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천천히. 사부님 말씀처럼 조금씩. 너무 빨리 강해지면 의심을 살 테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수련에 집중했다. 밖에서는 아침 종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화산파 대전에 종소리가 울렸다. 평소와 다른 종소리였다. 3번. 장문인이 전체 제자를 소집하는 신호였다.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래? 장문인님이 직접 소집하시다니. 뭔가 큰일인가 봐.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운무진도 대전으로 향했다. 이미 수십 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다. 그가 구석진 자리에 섰다. 제자들이 그를 힐끔거렸다. 저기 무진이다. 진짜 3일 만에 강해진 거 맞대. 믿기지 않아? 뭔가 이상해. 운무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익숙해져야 해. 얼마 후 대전 앞문이 열렸다. 장로들이 들어왔다. 청호자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들이 좌우로 나뉘어 섰다. 그리고 장문이님 입장하신다. 한 장로가 외쳤다. 모든 제자가 허리를 숙였다. 문이 다시 열렸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장문인 청현자였다. 70대의 나이지만 걸음걸이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온화한 얼굴이지만 그 안에 깃든 위엄이 대전을 가득 채웠다. 청현자가 상단에 앉았다. 모두 고개를 들거라. 제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청현자가 천천히 제자들을 둘러봤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다. 운무진과도 눈이 마주쳤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청현자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다. 저 아이가. 하지만 곧 시선을 거뒀다. 집중하거라. 청현자가 입을 열었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중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제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최근 강호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청현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마교? 그 단어가 나오자 제자들이 술렁거렸다. 조용히 하거라. 청현자가 손을 들었다. 제자들이 입을 다물었다. 각지에서 마교도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장로가 앞으로 나섰다. 지도를 펼쳤다. 중원 전역이 그려진 지도였다. 곳곳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곳들에서 마교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장로가 설명했다. 산서, 하북, 산동.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청현자가 말을 이었다. 정파가 단결해야 할 때다. 그가 일어섰다. 무림맹주께서 구파일방의 모든 문파에 전설을 보내셨다. 한 달 후 청현자가 제자들을 쳐다봤다.
무림맹 본부에서 정파연합 비무대회가 열린다. 비무대회. 제자들의 눈이 빛났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청현자가 손가락을 펼쳤다. 첫째, 정파 간의 친목과 연합을 다진다. 둘째, 차세대 무림인들의 실력을 확인한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마교와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그 전에 우리의 힘을 확인하고 단련해야 한다. 제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5년 이상 수련한 제자라면 누구나 참가해야 한다. 청현자가 강조했다. 이는 무림맹주의 명이다. 거부할 수 없다. 한 장로가 명단을 들고 나왔다. 우리 화산에서 참가할 제자들을 호명하겠다. 청운. 네. 대사형 청운이 앞으로 나섰다. 청명. 네. 청해. 네. 하나씩 이름이 불렸다. 모두 5년 이상 수련한 제자들이었다. 10명, 9명, 11명, 그리고 운무진. 순간 대전이 웅성거렸다. 무진이가 5년은 됐지만 갑자기 강해졌다지만 비무대회는 운무진이 앞으로 나갔다. 다리가 떨렸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조용! 청어자가 소리쳤다. 제자들이 입을 다물었다. 청현자가 운무진을 내려다봤다. 최근 단전이 열렸다고 들었다. 네. 좋다. 청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기회에 내 실력을 보여라. 화산의 이름을 빛내거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운무진이 폭권했다. 청현자가 다시 앉았다. 총 12명이 참가한다. 그가 제자들을 둘러봤다. 한 달간 특별 수련을 실시할 것이다. 각자의 사부가 직접 지도할 것이다. 명심해라. 청현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너희는 화산을 대표한다. 화산의 명예가 너희 어깨에 달려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외쳤다. 좋다. 내일부터 특별 수련을 시작한다. 오늘은 푹 쉬어라. 청현자가 일어섰다. 물러가거라. 제자들이 폭권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운무진도 돌아서려는데 운무진. 누군가 불렀다. 고개를 돌리니 청운이 서 있었다. 대사형. 화산파 최고의 천재. 내 사형. 운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청운이 천천히 다가왔다. 운무진 앞에 섰다.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한 달. 청운이 말했다. 한 달 후 비무대회에서 보자. 내 실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청운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때 확인하겠다. 그가 돌아섰다. 운무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대사형. 그날 밤 운무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 달 후 비무대회. 구파일방의 모든 문파가 모인다. 수많은 고수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야 한다. 할 수 있어. 운무진이 주먹을 쥐었다. 예순갑자 내공이 있어. 화산의 모든 무공을 알고 있어. 겁낼 것 없어. 하지만 손은 떨렸다. 첫 실전이었다. 지금까지는 연무장에서만 검을 휘둘렀다. 진짜 상대와 겨뤄본 적이 없었다. 한 달. 운무진이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한 달 안에 준비해야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갔다. 뒷산으로 향했다. 혈무천을 만났던 그 공터. 도착해서 검을 뽑았다. 숨을 내쉬었다. 자세를 잡았다. 화산 기본검법. 검을 휘둘렀다. 제1식부터 제12식까지 완벽하게 펼쳤다. 매화검법. 이번에는 중급검법. 머릿속에 있는 검로대로 검을 움직였다.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검법. 매화가 흩날리듯 검이 춤을 췄다. 더. 운무진이 계속 검을 휘둘렀다. 땀이 흘렀다. 숨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그는 계속 검을 휘둘렀다. 다음 날부터 특별 수련이 시작되었다. 비무대회에 참가하는 12명의 제자는 각자의 사부에게
개인 지도를 받았다. 운무진의 사부는 청호자였다. 무진아. 청호자가 별도의 수련장으로 운무진을 데려갔다. 앉아라. 운무진이 앉았다. 청호자도 마주 앉았다. 한 달. 청호자가 말했다. 한 달 안에 내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네, 사부님. 우선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겠다. 청호자가 운무진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었다. 잠시 후, 내공이 안정되어 있구나. 청호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3일 전 단전이 열렸는데 벌써 이 정도로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그래. 청호자가 손을 놓았다. 좋다. 그럼 이제 실전 검법을 가르치겠다. 그가 일어섰다. 화산 기본 검법은 이미 익혔다. 이제 매화 검법을 배울 차례다. 운무진의 눈이 빛났다.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해야 해. 매화 검법은 화산파의 정수다. 청호자가 검을 뽑았다. 총 24초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하나 보여주겠다. 그가 검을 휘둘렀다. 제1초 매화 초방. 우아한 검로.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 같았다. 제2초 나경분분. 검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운무진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다. 책으로 읽은 것과 실제로 보는 건 다르네. 청호자의 검법은 완벽했다. 수십 년 수련한 고수의 검법이었다. 제3초 풍전매영. 바람에 흔들리는 매화 그림자처럼 검이 움직였다. 청호자가 제12초까지 시연했다. 모든 동작을 다 보여준 후 검을 걷었다. 이제 내가 해봐라. 네, 사부님. 운무진이 검을 들었다. 어느 정도까지 보여줘야 하나. 너무 잘하면 의심받고 너무 못하면 비무대회에서 질 텐데. 고민하다가 적당히 하자. 운무진이 검을 휘둘렀다. 제1초 매화 초방. 동작은 완벽했다. 하지만 일부러 약간 어색하게 만들었다. 응? 청호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동작은 정확한데 뭔가 어색하구나. 죄송합니다. 처음 해봐서. 아니다. 처음 치고는 잘했다. 청호자가 다가와서 운무진의 자세를 잡아줬다. 검을 이렇게 잡고 발은 이렇게. 아, 네.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모르는 척하기 힘드네. 다시 해봐라. 운무진이 다시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게. 좋다. 훨씬 나아졌다. 청호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흡수가 빠르구나. 역시 단전이 열리니 다르구나. 감사합니다, 사부님. 이렇게 수련이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호자는 매화검법, 매화장법, 매화유보를 하나하나 가르쳤다. 운무진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며 배웠다. 처음엔 어설프게 하다가 며칠 지나면 조금 나아지고, 일주일 지나면 제법 하고, 2주일 지나면 거의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성장 곡선을 보여줬다. 청호자는 매우 만족했다. 무진아, 내 재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다. 과찬이십니다, 사부님. 아니다. 정말 놀랍다. 이 속도라면 비무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구나. 운무진은 속으로 미안했다. 사부님, 죄송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혈무천의 경고를 지켜야 했다. 2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수련이 끝나고 식당으로 향하는데, 야, 무진아.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청명이었다. 운무진을 괴롭히던 사형 중 한 명. 네, 사형. 요즘 잘 나가더라. 청명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갑자기 단전 열리고 비무대회도 나가고. 근데 말이야. 청명이 다가왔다. 아직도 의심스러워. 3일 만에 그렇게 강해질 수 있어? 청명아, 그만해. 옆에서 다른 사형이 말렸다. 사부님도 인정하셨잖아. 그래도. 청명이 운무진을 노려봤다. 그가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다. 운무진은 한숨을 쉬었다. 다들 의심하는구나.
어쩔 수 없지.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 그때 신경 쓰지 마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청운이었다. 대사형, 사형, 의심받는 건 당연하다. 청운이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 하지만 청운이 운무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네. 비무대회에서 내 실력을 보여라. 그럼 모두 인정할 것이다. 청운이 걸어갔다. 그때까지 열심히 수련해라. 운무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대사형. 처음으로 대사형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차갑지만 공정한 사람. 그런 느낌이었다. 3주일이 지났다. 운무진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아니, 향상된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조금씩 드러낸 것뿐이었지만 청호자는 매우 흡족해했다. 좋다. 이제 매화검법은 완벽하구나. 수련장에서 청호자가 외쳤다. 운무진이 막 검법 시연을 마친 직후였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이제 실전 대련을 해봐야겠다. 청호자가 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쳤다. 청해야, 이리 오너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다. 25 나이의 청해. 입문 10년 차로 화산파 제자 중에서도 중견급에 속하는 실력자였다. 부르셨습니까, 사부님? 청해가 폭권했다. 무진이와 대련해봐라. 손을 봐주지 말고 전력을 다해라. 청해의 눈빛이 변했다. 운무진을 쳐다봤다. 무진이 내가 정말 강해졌다는 게 사실이냐? 사형, 저는 좋아. 직접 확인해보지. 청해가 검을 뽑았다. 운무진도 검을 뽑았다. 둘이 마주 섰다. 청해는 여유로운 자세였다. 검을 비스듬히 세웠다. 중심을 낮췄다. 운무진은 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적당히. 청호자가 손을 들었다. 시작. 청해가 움직였다. 발이 바닥을 박찼다.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검이 뻗어나갔다. 운무진의 어깨를 노렸다. 빠르고 정확했다. 운무진이 검을 들었다. 마이너스 체행. 불꽃이 튀었다. 운무진의 발이 뒤로 밀렸다. 반복. 청해도 느꼈다. 힘이 벽을 친 것 같았다. 검을 빼냈다. 즉시 찌르기로 전환했다. 검끝이 가슴을 향했다. 운무진이 몸을 비틀었다. 마이너스 촥. 종이 한 장 차이로 검이 스쳤다. 도복이 찢어졌다. 청해의 눈이 빛났다. 맞았다. 그 순간 운무진의 검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옆구리를 노리는 배기. 청해가 황급히 검을 내렸다. 막았다. 균형이 흔들렸다. 운무진이 검을 밀었다. 청해의 몸이 옆으로 밀렸다. 두 걸음. 빠르네. 청해가 재빨리 거리를 벌렸다. 둘이 서로를 노려봤다. 청해의 눈빛이 변했다. 장난이 아니야.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검에서 희미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이제부터 진짜다. 몸을 낮췄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이번에는 더 빨랐다. 검이 허공을 갈랐다. 위를 노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아래로 꺾였다. 운무진의 다리를 노렸다. 운무진이 뛰어올랐다. 청해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운무진이 공중에서 검을 내리쳤다. 청해가 검을 위로 올렸다. 마이너스 체행. 검이 맞부딪혔다. 힘이 전해졌다. 청해의 팔이 저렸다. 이 정도 내공을? 운무진이 착지했다. 즉시 다음 공격. 검이 빗발쳤다. 상단, 중단, 하단. 청해가 검을 휘둘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검을 움직일 때마다 팔에 충격이 전해졌다. 10번째. 청해의 검이 흔들렸다. 운무진의 검이 파고들었다. 목을 향해. 청해가 몸을 뒤로 젖혔다. 마이너스 촥. 검끝이 턱 아래를 스쳤다. 식은땀이 흘렀다. 청해가 뒤로 물러섰다.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운무진은 숨이 고르지 않았다. 청해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도 안 돼. 자신이 밀리고 있었다. 이를 악물었다. 검을 양손으로 잡았다. 온몸의 내공을 집중했다. 단전이 뜨거워졌다. 검신이 빛나기 시작했다. 희미한 자줏빛. 받아라. 검을 머리 위로 들었다. 내공이 검에 모였다. 공기가 떨렸다. 청호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건 청해가 검을 내리쳤다. 검기가 쏟아졌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운무진을 향해 떨어졌다. 수련장 바닥이 갈라졌다. 검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금이 갔다. 무진아! 청호자가 외쳤다. 운무진은 침착했다. 검을 세웠다. 양손으로 잡았다. 내공을 끌어올렸다. 극히 일부만. 이 정도면. 검을 위로 올렸다. 검에서 기운이 솟았다. 청해보다 더 강하고 선명한 기운. 두 검기가 충돌했다. 콱! 폭발음. 수련장이 흔들렸다. 먼지가 퍼졌다. 바람이 일었다. 청호자가 손을 휘둘렀다. 먼지를 걷어냈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청해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검을 땅에 꽂고 버티고 있었다. 얼굴에 땀이 흘렀다. 손이 떨렸다. 운무진은 서 있었다. 흔들림 없이. 숨도 고르지 않았다. 여기까지. 청호자가 외쳤다. 둘이 검을 걷었다. 청해가 일어서려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비틀거렸다. 운무진이 다가가 부축했다. 사형, 괜찮으십니까? 청해가 운무진을 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내가 이겼다. 인정했다. 완패야. 목소리가 떨렸다. 고맙습니다, 사형. 좋은 가르침 주셔서. 운무진이 폭권했다. 청해가 허탈하게 웃었다. 가르침은 무슨. 운무진의 부축을 받으며 수련장을 나갔다.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10년이 허무하네. 문이 닫혔다. 청호자가 운무진에게 다가왔다. 바닥을 내려다봤다. 검기가 갈라놓은 금. 청해 쪽이 더 깊었다. 운무진 쪽은 거의 표면만 긁혔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잘했다. 어깨를 두드렸다. 이 정도면 비무대회에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사부님. 청호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복잡했다. 저 아이, 힘을 아꼈다. 진짜 실력은 얼마나 되는 걸까? 단전이 열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서 쉬어라. 네, 사부님. 운무진이 수련장을 나갔다. 청호자는 혼자 남았다. 바닥에 금을 내려다봤다. 한참을 서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출발 전날 밤, 운무진은 혼자 뒷산 공터에 있었다. 마지막 점검. 검을 뽑고 모든 검법을 펼쳤다. 화산 기본검법, 매화검법, 매화장법, 매화유보. 모든 것이 완벽했다. 준비됐어. 운무진이 검을 걷었다. 비무대회. 구파일방의 고수들. 그들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해. 하지만 너무 강하게 보이면 안 돼. 적당히 해야 해.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떠 있었다. 혈무천 선배님. 운무진이 중얼거렸다. 보고 계신가요? 바람이 불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운무진은 느낄 수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화산파 일행이 출발했다. 장문인 청현자, 사부 청호자와 다른 장로 둘, 그리고 제자 12명, 총 16명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운무진은 뒤를 돌아봤다. 화산이 점점 멀어졌다. 돌아올 때는 달라져 있을 거야. 그가 앞을 봤다. 멀리 무림맹 본부가 있는 방향.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일행은 이틀을 걸었다. 마침내 거대한 성곽이 보였다. 무림맹 본부. 각 문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소림, 무당,
개방, 아미, 점창, 모든 문파가 모여 있었다. 도착했다. 청연자가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화산을 대표한다. 명심해라. 명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외쳤다. 운무진도 함께 외쳤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장, 설렘,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시작이다. 그들은 무인맹 본부로 들어갔다.